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동의하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거다. 이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인? 아니 거기 땅값이 지금 이미 국가산단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갖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부터 하는 AI 반도체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려니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일단 계획된 산다는 계획대로 가자. 왜?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견 전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전무님 뵈니까 입술이 부르뜨셨어요. 그러게요. 그만큼 반도체의 그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건가요? 예, 좀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예, 아마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그 반도체 전쟁은 그런 기술 경쟁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간 경쟁에서 이 보조금 경쟁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예. 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다 보조금을 주고 유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조금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반도체 협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원칙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이고 재벌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 저런 대기업 재벌기업한테 보조금까지 주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정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회에서는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반도체 제조를 직접 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는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예, 그거를 예. 절감했죠. 다른 나라들이. 2021년 1월 달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회사 문을 닫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고용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권이 영향을 받아요. 그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리가 배경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해야 된대.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달에 두 마디 했거든요. 반도체 인프라입니다. 이거 보조금 줘야 돼요. 네. 그다음 반도체는 안 봅니다. 전 세계 누구든 우리 반도체 지원 보조금 주는데 말하지 말라. 그 두 마디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켜서 돈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 만드는 반도체, 유럽에서 만드는 반도체, 일본, 한국, 대만 똑같은 반도체라는 거예요. 세계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 미국에서 만드는 거 같이 경쟁을 해요. 똑같은 걸로. 근데 누가 경쟁이 있냐? 원가가 싼 데가 경쟁이 있어요. 그렇죠. 원가가 싸야 돈을 벌어요. 근데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을 줘요. 특히 미국은 보조금 5에서 15%인데 현실적으로는 10% 주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의 세액공제 35%를 줍니다. 투자의 35%를 그냥 보조금 같은 겁니다. 줘요. 근데 우리는 보조금 대기업 15%예요. 그러면 35, 15 하면 20% 차이가 납니다. 그 20%가 원가로 보면 10%예요. 제조 원가 10%입니다. 10%는 우리가 원가가 부담이 생겨요. 10%면요. 해외 이전해요, 공장. 우리가 뭐 동남아, 중국 공장 이전한 게 원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원가가 안 맞으면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가서 팔면 덜 남아. 근데 덜 남아도 괜찮아. 먹고 사니까. 더 떨어져. 믿죠? 그러면 이전해야죠. 회사가 망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왜 용인에 땅이 있는데 뭐 안 줘도 짓잖아. 안 줘도 짓겠죠. 얼마 가는. 그 다음 투자 여력이 없어요. 안 지어. 그럼 산업이 없어져요.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투자 유치는 아니지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의 위치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대도시 주변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인프라가 미흡한 곳을 개발해서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싸다든지 뭐 물이 싸다든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쪽을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용인 클러스터가 인력을 유치하기는 좋은데 전력, 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한 게 미국, 일본 이런 시골에 있어요. 다 시골에 있죠. 네. 시골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지? 애들은 어떻게 하나? 문화가 그런가? 그건 우리는 아니죠. 왜 수도권에서만 애들이 있지? 근데 그건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공장이 멀리 가잖아요. 사람이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안 쫓아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거에 그 포항제철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포항제철 주변에 좋은 학교, 좋은 주택 이런 거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울산 포항이 서울보다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대덕연구단지,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도 지금 가봐도 야 이렇게 잘 해놨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환경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인프라가 아니고 회사가 직접 뽑아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제철 또 거제 조선소 이건 태생이 거기서 났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시작이 부천에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기형에 투자하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수도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시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평택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전기가 남아 도는 곳은 호남이거든요. 네. 그러면 호남에서 비교적 가까운 평택이 훨씬 더 그 정석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통적인 어젠다인데 이 물과 전기 문제는 이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일본의 홋카이도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또 TSMC 유럽 공장, 또 인텔 독일 공장, 또 인텔 인도 공장 다 완성될 텐데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 해서 이제 전기값이 덜 드는 그런 쪽을 선택해서 이미 가격 경쟁력을 다 낮춰놨는데 한국만 용인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제 전력값이 뭐 송배전 문제 뭐 해서 엄청 올라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그때 되면 국민들 어깨에 다 n분의 1로 다 전력 나눠서 내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이게 과연 가격 경쟁력이 생길까. 이런 걱정도 또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걱정은 됩니다. 전기 문제는. 일단 가격 문제보다 송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와야 되는데요. 네. 근데 국민들도 좀 이게 공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그 지역의 지방에 그 이 선로가 통과하는 곳의 곳곳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도록 하는 게 반도체 협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급합니다. 급해서 송전선로 또 이제 그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길이 이렇게 오는데 좀 많이 이게 왜냐하면 그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20%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한때 법인세 많을 때는 전체 기업 그러니까 법인세 50%를 냈습니다. 2017년, 18년에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반도체 제조를 놓고는 아직 그 국가 간 경쟁이 심해요.
심하니까 이 부분은 당분간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어느 정도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물 끌어오는 거, 전기 끌어오는데 각 지역마다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국가의 경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민원들, 각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원들을 조금 좀 수위를 좀 낮춰서 우리 공장이 계획된 일정대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희생,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걸 줄여야 되니까 그만큼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동의하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거다. 이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인? 아니 거기 땅값이 지금 이미 국가산단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갖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부터 하는 AI 반도체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려니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전력 문제 생기고 물 문제 생기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반론들이 지금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좀 확실하게 답해 줄 수 있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계획된 산단은 계획대로 가자. 왜?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우리 뭐 공장 6개 짓는다고 했는데 뭐 한 2개 짓고 못 지을 수도 있다요. 6개 다 지어야 그 다음 지방에 갈 수 있다요. 그래서 계획된 건 해야 된다. 계획된 일정대로. 그리고 우리 소재 부품 장비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은 우리가 정해진 가격으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중소기업한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송전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송전선이 거쳐오는 도시들에게 뭐 전기세를 뭐 확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뭔가 혜택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그 송전선은 법이 있습니다. 네. 그 거쳐오는 지역에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이익을 쉐어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남시도 반대하고 변전소 세운다니까 반대하고 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한 번 싫다 이렇게 되면 싫다가 계속 메아리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빨리 가서 설명하고 또 대국민 홍보를 하고 좀 더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왜 지금까지는 다 기업이 다 돈 내고 자기네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다 국민들한테 세금 도로 걷어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을 때, 행복했을 때 과연 그러면 국민들한테 뭔가 좀 베풀었냐?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지역사회에 또 기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제조회사가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키웁니다. 그건 이제 최근이죠.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중기부 장관 할 때 소재 부품 장비 그거 뭐 강소 기업 100대 강소 이런 거 뽑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서름들 대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일본 제품을 갖다 쓰고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도 그만큼 우수한 퀄리티의 그 부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썼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대기업들이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반성에 대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좀 마인드가 확 이렇게 점프업이 돼서 그때 이후에 이제 그 국산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존중하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겼고. 이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으로 대전환되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관계도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어떻게 시너지를 효과를 내느냐, 이거가 아주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자국화, 분업화에서 자국화거든요. 미국, 일본, 유럽도 그렇습니다. 소제품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제조를 잘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취약해요. 그럼 소재 부품 장비도 수준이 올라가서 이 전체 공급망이 자국화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 또는 젊은 인재들이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역사가 50년이고 저는 30년 됐는데요. 30년 제가 경험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 힘은 제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들, 반도체를 하는 기성세대 또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젊은 인재들한테 반도체 산업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슬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